네, 시황센터입니다. 달콤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소화해야 할 일정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금리는 조금 전에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옵션 만기일까지 방심할 수 없고 G20 재무장관 회의, 일본의 BOJ 회의까지 다양한 국내외 일정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의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보여줄 법도 한데 지수는 그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에 따른 욕심도 동반해 가지고 있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강보합권 수준에서 팽팽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 1970선 오랜만에 회복이 됐고요. 오늘 큰 흔들림 없이 1983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 앞서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코스피 1.5포인트 상승으로 1977.6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70과 1980이라는 상단에 놓여 있다면 일단 코스닥 지수도 510포인트라는 목표치를 두고 있을 텐데요. 2.58포인트 상승하면서 51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510.5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네요. 수급에서는요,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매수로 출발은 했지만 시간 지나면서 매도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순매수를 지속해주고 있는 기관의 힘이 투신권 쪽에 집중이 되면서 점차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520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외국인 쪽에서는 5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양 수급 주체 모두 순매수로 일단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힘이 조금 더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억 원 정도의 소폭의 매수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동결 소식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키워드는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냐. 결국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올 내용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같은 움직임들, 일단 엔화 약세에 조금 더 속도를 높여주는 현재 상황에 좀 더 추가적인 힘을 나타낼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오늘 발표되는 일본의 4분기 GDP 결과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은 수준, 그러니까 일본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수준으로 발표가 될 경우 일본 아베 총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동 정책에 조금 더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의 저항을 조금 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만큼 현재 GDP 발표 어제부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그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자료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우리 쪽으로는 4분기입니다. 실질 GDP 보시는 것처럼 0.1% 마이너스로 발표가 됐습니다. 연율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세 분기 연속 감소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1, 예상치는 플러스 0.1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다. 그만큼 일본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와 전자, 건설 장비에 대한 글로벌 수요 둔화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이같이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 결국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아베 총리의 현재 정책에 조금 더 속도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실질적으로 일본 증시와 엔화의 현재 움직임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본 증시는 보합권에서 별다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화의 움직임 역시 아직은 속도를 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일본 현재 달러엔 환율 0.27% 정도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플러스권 쪽으로 결국엔 엔화 약세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초반에 엔화 강세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나 역시 규모는 크지는 않고요. 93.48엔에서 움직이면서 일단 G20 재무장관 내용까지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자세하게 GDP 결과 이후에 나왔던 구체적인 시장 반응들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일본 쪽 상황들에서는 아직 잠잠하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이 우리 쪽 정확히는 자동차주들의 움직임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상승 쪽에 조금 더 힘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차가 힘이 조금 빠지면서 보합권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으로 일단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현재 0.2% 하락한
21만 6천 원 가리키고 있고요. 세 종목 가운데 외국인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받고 있는 기아차가 상승폭을 조금 키웠습니다만 현재 조금 줄어듭니다. 0.19% 상승한 5만 4천 원대로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앞서 보셨던 엔화 약세의 반응을 우리 세 명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세 종목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어제 현대모비스는 조금 쉬었었죠. 일단 지금 반등권에서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초반의 상승폭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0.17% 상승한 29만 8,500원에서 움직입니다. 또 하나의 IT, 우리 시장의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IT들의 힘도 오늘 크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149만 원대까지 회복한 이후 이내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도 보합권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가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특징 종목에서는 일단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CJ, CGV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지금 주가는 다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반 상승의 이유, 티켓 가격 인상한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EPS 증가 효과, 20%의 증가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분석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일반 영화 보는 분들한테는 좀 좋지 아쉬운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주가에는 상승의 이유로 해석되면서 CJ, CGV 초반에 주목을 받았었고요. 지금은 현재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되면서 약보합권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트원재즈는 무상 감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통주랑 우선주 각각 6주씩 한 주로 병합하는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악재윤으로 인지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8%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FA와 다음 그리고 GKL은 나란히 실적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SFA가 먼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실적을 내놨는데요. 실적에 대한 평가 좋은 편이고요. 주가도 그대로 상승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최근에 OLED 관련 종목들 워낙 잘 움직이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줍니다. 56,200원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장마감 이후에는 GKL이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내용 좋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요. 1.8% 상승한 28,0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가 많이 밀리고 있죠. 실적 내용이 어떠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일 텐데요. 실적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20% 정도 줄었습니다. 경기 부진 때문 그리고 오버추어 광고주 이탈 영향이라고 내부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고스란히 실적에 대한 실망감 반영하면서 2%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00원 밀린 10만 7천 원에서 다음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시 구간 시장 상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